천혜의 자연 조건으로 반도의 끝자락에 자리 잡은 항구 부산항. 이 부산항은 국제무역항인 북항과 어항인 남항으로 구분됩니다. 온갖 수출품들을 세계 각국으로 실어 나르는 무역선들과 함께 외국의 호화유람선이 드나드는 이 북항을 흔히들 부산항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는 6.25 전쟁 때는 유엔군과 각종 군수물자, 구호물품이 실려왔던 가슴 아픈 기억과 월남전 땐 우리 국군을 월남으로 떠나보내면서 아쉬운 이별의 정을 나누었던 기억이 이 북항에서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영도다리를 경계로 해서 남부민 방파제에 이르는 약 4.8km의 해안선을 가진 남항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서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남항에는 각종 어선들과 그에 따른 관련 업체와 시장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도심 속의 생활 항구로 자리잡아 하루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드나들 정도로 대단히 친숙한 곳입니다. 원래 시장이라는 곳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이지만 특히 이곳 남항에 자리 잡은 자갈치 시장에서는 오랫동안 삶의 둥지를 틀어온 전국 각지의 사람들을 자연스레 접할 수가 있습니다. 성질 급해도 아줌마를 더 주지 내가 작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럴 때는 많이 이 아줌마 물어와. 이놈 한말 넣었어 그냥. 잘네. 이처럼 외지인의 사투리가 그리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그들이 이곳에 삶의 뿌리를 내렸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그들과 더 큰 목소리로 경쟁을 해야만 했던 부산 토박이들의 말질 보다 거칠어지고 목청이 커지면서 또 투박하게 변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2,000원, 3,000원이요. 여보세요. 하지만 외지인의 그 사투리 속에는 타양인 이곳 부산을 그들의 고향으로 여기게 될 정도의 긴 사연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나도 실바사가 먹고 하나찌개 저거 막 이렇게 먹고 부도가 앞에 그날이 내 하나찌개 가가지고 포켓도 또 쏠랐다 쓰리 맞춰가지고 근데 그날이 물건 못 사고 운전해 그때 기분이 얼마나 들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장사했잖아. 근데 그때 그 설득 생각을 하면 그 웃기는 그날이 하도 생각이 지금 안 잊어지고. 전국의 피난민들까지 오롯이 받아들인 당시 이곳 주변엔 귀한 동포의 판잣집이 채 뿌리내기도 전에 피난민들의 판잣집이 어우러져 이승만 대통령이 위문을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 시절 그나마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찬스리를 막아주던 것이 바로 이 판잣집과 자갈치 좌판 그리고 국제시장이었습니다. 조선 팔도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 질곡의 역사를 저주하던 그 시절 이 남항 주변이야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던 그야말로 한설인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곳 남항은 그가 품고 있는 사연만큼이나 자연의 재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객가 풍속이 있습니다. 근대화된 어항인 이곳 남항에서도 음력 정월이면 볼 수 있는 용왕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녀의 몸놀림과 주술 속에 모여든 이곳 사람들의 정성과 기원이 한데 어우러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바다에서 죽은 사람의 넋을 기리면서 올 한 해의 풍어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또 삶의 터인 이곳에서 온갖 부정한 잡귀가 물러가기를 용왕님께 빌고 또 비는 것입니다. 용왕제를 올리는 모녀의 진지한 모습보다도 참석자들의 표정이 더 간절해서 차라리 가슴 저립니다. 아마도 고깃배에 매달린 자연을 허용하지 못하는 운명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어떤 존재에 의지하는 인간의 나약함 탓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모녀의 춤 사이에 정신을 빼앗기는 신명의 그날에는 거친 파도와 비바람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온 남한 사람들의 팍팍한 삶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산의 하루는 이곳 자갈치 새벽에서 열립니다. 밤새 연근에서 잡았던 생선들이 하역되고 그 생선들을 추려내고 가리는 아낙네들의 빠른 손놀림 속에서 자갈치의 아침은 더욱 바빠집니다. 이렇듯 다채로운 모습의 사람들 중에서 어쩌면 이렇게도 여인네들이 많은죠. 세월의 서리를 이고 세찬 갯바람에 탄 검고 굳은 주름진 얼굴과 거칠 것 없는 몸짓, 또 그 걸쭉한 목청은 자갈치장의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삶의 끈끈한 피린내가 배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낙네들의 모습을 노래한 민요가 부산 지방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네야 부산 큰애기들은 작으나 크나 알배기, 마포야 선창 큰 애기들은 청어였기도 날새네. 원래 가락은 자들끼리 없어 안타깝지만은 그 억척스러운 생활력은 요즘 자갈치 아줌매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8.15 해방과 더불어서 귀한 동포와 6.25 때 피난을 내려오신 피난민들의 자갈치에서 처음 정착을 해가지고 이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수단으로 나와서 영상을 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자갈치 시장입니다. 그야말로 이 못 먹고 못 살 때에 그 한이 맺힌 이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영상을 하던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시고 안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그때에 이 노점상을 하다가 67년도 정부 시치가 해가지고 건물로 지어가지고 전부 들어오셨고 여기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바로 이 신동아 시장 이 그 양쪽 건물 외에 노점상을 영위하는 이곳에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어물 시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충무동 로타리까지 이 일대를 자갈치 시장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 살아남기 위해선 여인네라 해서 집안에서만 안주할 수가 없었고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던 이 남항의 바닷가에서 고향과 남편을 잃은 서름과 막막함을 자갈치 좌판에다 한풀이 하듯 서리서리 쏟아부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월의 두께만큼 자갈치 아줌의 명성에 쌓인 여인들만의 독특한 문화권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싱싱합니다. 상한 거다. 안 갔어요, 아줌마. 물건은 염려하는데. 아줌마 얘안 꿈틀거리면 자야. 이 꿈틀거리는 거 아닙니까, 벌써? 꼼짝거려야지. 다 살아있다, 참네. 안 맞잖아, 아줌마. 바닷가 사람 특유의 급한 성격도 잘 드러나고는 있지만 그저 자갈치 아줌의 억척스러움이라고는 하기에는 너무도 당당한 모습이 아닙니까? 좋은 물건만 판다는 자부심과 함께 옛날 자갈치의 화려한 이름값을 등에 업고라도 기어이 물건을 팔고야 말겠다는 자신감의 또 다른 표현을 더이죠. 그래도 조금만 얼굴을 익히고 나면 피부치를 대하듯 살갑게 정을 주고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번 돈을 직접 받으러 온 은행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따뜻한 밥 한 술을 기꺼이 건네주는 그 몸짓에서도 고마움의 표현까지 시원시원하고 직설적인 부산 사람들의 성품이 언뜻 헤아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번 돈을 쓰지 않고 매일 꼬박꼬박 저축하는 그들의 생활력에는 자갈마당이라는 옛 지명이 말해주듯 자갈의 그 단단하고 야무진 기운이 튼실하게 받쳐주고 있는 듯도 합니다. 자갈이 있는 곳, 자리다 해서 자갈치라 하죠. 그런데 이 자갈치의 원은 지금 남포동 길까지가 자갈이 쌓여져 있었고, 한때는 이 남포동의 이 자갈치는 일본 사람 해수욕장도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의 남포동 담북동으로 가려고 하면은 여자들은 못 가게 했습니다, 여름에는. 그러다 보니 이 자갈치 남쪽 항구는 아주 바람이 세어서 일본 사람들이 개발을 했죠.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축을 했습니다. 자갈치 시장과 충무동 해안 일대가 매립됐다는 사실은 1910년대에 남항 전경을 찍은 사진을 오늘날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나타납니다. 남항의 자연적인 해안선은 이렇게 그 자취를 영원히 감추고 말았습니다. 세월을 지나오면서 사라진 해안선처럼 매립의 사실조차도 잊혀지고 있는 요즘, 옛 해안선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향토 사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고기를 앞둔 김영호 선생입니다. 옛날 지도와 오늘날의 지도를 비교해가면서 잊혀져가는 내 고장 옛 모습의 소중함을 젊은 세대들에게 정확히 전해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해선에서부터 왕작장 앞으로 해서 이제 부산극장 조금 뒤편 해가지고 남포동 뒷골목 들어가는 곳에서 요 이제 건어물 시장. 옛날 지도의 측량 방법이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해안선의 오차가 심해서 어려움은 겪었지만 이제 남항의 자연적인 옛 해안선을 현재의 지도 위에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림으로 나타내는 마무리 작업뿐이랍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 원래 뭐 부산 태세니까 100년 전에 개항 당시에 그 부산이 자연 그대로의 해안선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 고장을 위해서라도 역사를 뿌리를 찾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 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여러 지도들을 이제 구해가지고 해안선은 이제 어느 정도 어설프니 이제 이 감을 잡았지만 욕심이 더 생겨가지고, 그럼 그 이후에 우리 시가지 행성이라든가 항만시설 행성이 괜찮이 안 있었겠느냐. 그래서 그 시대별로 밝혀놓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악착같이 한번 해보는 건데.
근데 매립이 되지 않는 지금 해지에 다소나마 수심에 따라 가지고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의 모습으로는 옛 흔적을 찾을 길이 없지만 자갈치라는 지명에서 과거의 흔적을 찾아보려 합니다. 남포동 지하철역 공사를 할 적에 자갈층이 발견됐다는 사실에서 지금의 자갈치 앞바다에도 자갈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건어물 시장 옆에서 도선장을 시작으로 신동아 시장 앞바다와 보수천 입구를 차례로 탐사해 보았습니다만 세 곳 모두 생활 쓰레기와 조개 껍질 등이 바닥에 볼과 뒤엉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30cm 이상 파들어가면은 딱딱한 돌 같은 것이 손에 잡히지만 뻘물에 앞을 볼 수가 없어 꼭 자갈이라는 확신도 없이 자루에 담아봤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자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과거의 자갈마당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인 증거가 됩니다. 강한 파도에 작용해가지고 이게 부서지면서 이게 운반대에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용산 끝에 가버리면 갓난 애기의 중만한 돌로 변해버린다든지. 그래서 이 자갈의 굵기와 그다음에 형태로 봤을 때 자갈치, 즉 자갈마당을 형성했던 이 자갈들은 바로 이 보수천으로부터 운반돼 온 자갈, 원류가 바로 이 보수천의 장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거죠. 이는 오랜 풍상을 견뎌온 자갈치 아짐의 사연 많은 삶을 웅변해 주기라도 하는성 싶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이러한 자갈치 아짐애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이곳을 찾는 손님들과의 격이 없는 만남에서 비로소 흥겨운 장터 풍경이 완성됩니다. 이는 평소보다 더욱 발디딜 틈 없이 북적거리는 설날 즈음의 자갈치 시장을 둘러보면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례상에 올려질 제수용품을 정성껏 고르고 물건을 끈질기게 흥정하는 손님들의 표정에서 그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를 따질 일도 빈부의 차이조차 가릴 필요도 없이 자갈치 아재매를 중심으로 누구든지 어우러지게 하는 자갈치 특유의 순박한 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되풀이되는 일상에서 그 존재가 멀게 느껴지는 때가 더럽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1년에 한두 차례쯤은 고향을 찾는 느낌으로 자갈치는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피난민 김씨 할아버지는 아직도 자갈치 시장에서 옛날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이곳에서 살아오면서 제일 고마운 것이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오면서는 참 막연했지 뭐. 그냥 내 몸뚱이로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한 4년간 물을 다지고 그런 거 상대했다고. 또 오래 여기 있을 때 남이 또 모든 거 스님하고. 근데 부산 와서 성공했어요. 처음에 우리 사업은 특수사업이라서 초성화도 그리고 저 팔에 문신 정 같은 것도 빼고 거기에 좀 치즈도 고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언제든지. 불행한 시대와 불안한 과거를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바다를 끼고 살았던 이곳 사람들에게는 점집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주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도 영도다리 아래에는 세월의 아픔과 함께 앙금처럼
점집들이 남아 있습니다. 서시대중은 사주 팔자에 고향 산전 입이라고 객지물 무락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제시대엔 징용이나 징병관이들의 소식을 묻는 이들이 끊이질 않았고 6.25 전쟁 땐 헤어진 가족의 소식을 애타게 물어오던 이 점집들이 50년 이상 이 자리를 지켜온 김씨 할아버지에게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내가 낳기는 1922년에 났는데 여기 오기는 42년에 왔단 말이야. 42년에 와가지고 여기 오니까 영도요 다리 넘어가 저쪽에도 이런 착 보고 뭐 점치는 사람이 한 10명가량 있고 이쪽으로 10명가량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그럭저럭 하니까 해방되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고 그래서 또 격리도 좋은데 6.25가 나니까 서울서 이 점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6.25 때 여기 영도 다리에 밑에다 학구방을 짓고 전부 이제 그때는 점치고 이런 사람들이 한 60여 명 있었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고 줄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뭐 한 모두 치면 근 10여 명 있어요. 또 기억 남는 것도 충청남도 거기서 나가지고 그 후로 이제 10살 때부터 복술직을 배워가지고 17살 때부터 매복으로 댕기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산에 가면 뱃사람도 많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은 게 영도다리 가면 수위 좋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만요. 그래서 부산 왔거든요. 부산 와가지고 여적 살으니까 부산에 수입 좋은 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시절 누구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이곳은 우리 부산 사람들의 기복적인 기질을 더욱 부채질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잃어버린 가족, 굶주림, 외로움이 넘치던 시절 남항의 물길을 내려다보는 영도다리는 점집과 함께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과 그리움을 달래던 사람들의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을 미쳐 다 사귀지 못해서일까요? 전쟁이 끝나고 난 후 영도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가슴 아픈 장소로 더욱 유명해집니다. 1959년 당시의 부산일보는 계속되는 자살 행위를 풍자한 만화까지 실었고 영도경찰서에 있던 한순경은 영도다리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구조해서 표창을 받기도 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부산 사람들은 뒤심이 없어 쉽게 포기하려 든다는 기질적인 성향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숱한 사연과 함께 하루에 2번씩 다리를 들고 내려 남한과 북한 사이에 발길을 열었던 영도다리도 1966년 8월 31일 마지막으로 다리를 내린 이후 그 명성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젠 화가들의 그림 소재로서나마 약간의 관심을 그을 뿐입니다. 한때는 남항에서 작업을 했던 남항 5,000개 해녀들은 매축과 그에 따른 근대화의 물결로 동삼 중리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들의 터밭이 좁아지고 밀려나는 만큼 어렵고도 힘든 물질을 새로 배우려는 이도 없어서 세월이 감에 따라 해녀의 숫자도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닷속에 그들만의 기름진 옥탑을 갖고 온 이 해녀들의 삶은 이 시대를 사는 여인네들의 또 다른 표상으로 남아있겠지만 화단기 없는 얼굴로 주고받는 그네들끼리의 억세고 거친 말투에서도 빠르게 변해만 가는 시대에 내몰리는 서름을 이겨내려는 꿋꿋한 삶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도 주소땡거리인데 그건 정말이과. 정말이지. 아, 그 정말인데 그거는 여기가 아니고 저 조도섬. 지금 현재 해안대학교 거기서 저 복내동 해녀가 배탄 가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쇠덩어리가 막 그 저 녹이 난 것처럼 이선 그걸 주워 올려서 이걸 고물로 팔아먹지. 해녀는 그거 저기 그 어려울 때니까 그걸 쇠인 줄 알고 옆바다 먹젠 병이 올렸다 하대. 그러니까는 그거는 금인 줄 몰랐대. 저 선주가 그걸 쇠덩어리에 내가지고 이제 갖다 팔아먹으니까 고발당해가지고 이제 그 굉장히 시끄럽죠. 그 우리 그 올 때는 그 밀수품도 바닥에 막 그 빠뜨려 막 들이청 내불면은 막 우산도 건져오고 막 화장품도 건져오고 막 그랬죠 하는데 이제는 그 시절은 없어지고. 아이고 오늘은 돌리려니까 구두만 팍팍 나가지고 안 보이더라고. 야 그거 돌려서 나갔다. 돌리면 막 먼지가 막 쏙 일어나가 물건이 못 보이는 거라. 우리는 이제 점점 더 깊이 더 나가야 되니까 더 어려워진다. 큰일 났죠 진짜 큰일 나서. 이렇게 점점 더 먼 바다로 내몰려야 하는 것은 비단 해녀들만의 운명은 아닌 모양입니다. 어부들 또한 연근의 오염과 자연 고갈로 인해 갈수록 망망대해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거친 바다를 마다 않고 고기를 찾아다니며 어로 작업을 해야만 했던 그들이었기에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기질이 자연스레 그들의 몸에 묻어납니다. 바닷속의 고기라는 것이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이듯이 오늘 못 잡으면 내일을 기다리는 뱃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부산 사나이들의 뒤끝없이 급한 성격과 화끈한 기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도 같습니다. 좁디 좁은 공간에서의 생활이 더러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무트로 향하는 그리움을 도닥거릴 수 있는 혼자만의 공간인 것입니다. 자신의 취임실에서까지 가족에게 선물할 오징어를 말리는 정성 또한 무태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달래는 한 방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벽에 얼어붙인 잡지 속의 여인 사진은 방 안 가득한 오징어 말리는 냄새로도 다 풀지 못하는 또 다른 고독을 다스리는 것은 아니런지요.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도 손을 꼭 잡았나. 눈앞의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혼내주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오랜 바다 생활에서는 무력감과 앞날을 바라볼 수 없는 냉엄한 자연적 상황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남항 주변에 수많은 유흥업소들이 생겨나고 심지어는 이 충무동 언덕배기에 세칭 완월동이라고 불리는 홍등가의 밤을 붉게 밝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남자는 다 모두가 그렇게다. 하이 1심 1심 만에 75번 오징어 한 개. 하이 일시
하겠습니다. 10만에 900. 새벽을 여는 남항 사람들의 모습은 전국 수산물 유통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이곳 공동어시장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획물들이 유통의 첫 단계를 밟는 이곳에서는 신선도가 생명이니만큼 이를 다루는 사람들의 몸놀림 또한 부산 사람들의 급한 성격만큼이나 재빠르기 그지없습니다. 이들의 재빠른 몸놀림에는 어려웠던 시절에 몸 하나만 건강하면은 하루를 살 수 있다는 믿음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생존의 내력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럭에 얼음을 잔뜩 싣고 와 한 봉지에 2,000원씩 파는 얼음 장수. 낱개로 몇 개씩 고기 상자를 모아 손수레에 가득 채우는 아주머니. 작은 트럭에 생선을 싣고 주택가 골목고기로 갖가지 부식과 함께 팔려나갈 소매상인들. 이른 새벽부터 일하느라 아침을 헐렀을 상인들을 위해서 김밥을 팔려 나온 아주머니, 또 커피 아줌마. 어시장 주변의 이런 모습에서 남항에 뿌리내린 자갈치 아줌매들의 후예들인 이 시대 여인들도 그들만의 새로운 모습으로 또 다른 생활권을 만들어가는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남항의 한 모퉁이에서 새벽 시장이 열립니다. 이날처럼 비가 오는 굳은 날씨도 불구하고 부산 인근의 농사꾼들이 각종 채소를 싣고 와 갯내미 내려앉은 이곳 충무동에 그들의 침을 풀어놓습니다. 시장이라고 해도 그다지 넓은 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차량 소통이 뜸한 새벽 도로를 이들 장사꾼들이 차지하고서 장을 펼치면 인근 동네 시장의 소매상인들과 근처 식당 주인들이 생선을 구입하러 어시장에 왔던 차에 싼 값으로 채소를 구입하기 위해서 모여들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시장이 있는 이 충무동에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부산 청과시장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과 수산물 도매시장이 부산이 도시입니다. 수산물 시장과 첨가물 시장을 이곳에 설립한 건물은 바로 지금 현재 시경찰청에 있는 이 건물이 밑에는 청과시장동이고 위에는 바늘 쪽에서 요 바다 쪽에는 수산시장의 중매인 사무실이고 저쪽 배는 청과시장의 중매인동으로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첨가물은 이 밑에서 하고 수산물의 판장은 바로 이 저 점포에서 이 다리 밑을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쭉 나온 이게 수산시장의 판장입니다. 도로는 입구 쪽 바로 맞은편에서 주차장에 서부진 저까지 그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걸 베어가지고 기안동포 수용소에 있습니다. 2층, 3층 밑에 자리 깔고 텐트 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근 2, 3년 동안에 아마 생활했을 거예요. 그분들이 주로 이제 이 시장을 배경을 해서 장사도 하고 막 입에 불칠을 해다 그까 막 그 하역도 하고 인부도 있었고 막 그런 민족의 애환이라 할까 생활의 바탕이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귀한 동포와 6.25 피난민들의 주름 깊게 패인 세월을 보듬어온 곳으로는 시청 앞에 선구점 골목과 건어물 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일제시대 여기 세네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식민지 정책으로서 이 일제하에서 한국 사람은 못했습니다. 선구점을 부산서는 전부 일본 아들이 와가지고 했다가 망하고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한국 사람들 시작. 그러니까 해방 후에 이렇게 선구점 골목이 와 뭐 할 게 없으니까
모두 그저 이걸 생활이라고 영위해왔죠. 가게 안에 각종 손바퀴개들의 빛바랜 색깔은 건어물 가게들이 들어있는 낡은 건물과 함께 세월의 무상함을 덧없어하는 것 같습니다. 주위의 이 건물들은 그 당시의 건물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6.25 동란을 계기로 해서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여기 형성이 됐는데 왜 그러나 하면은 발 붙여가지고 체조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제일 쉬운 그런 곳이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같이 협류가 됐고 지금도 이북 출신들이 한 3분의 1 가까이 지금 같이 합류돼가지고 장사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굴곡과 함께 살아온 이곳들도 이젠 그 아픔의 무게만큼이나 낡은 건물과 빛바랜 창틀만이 그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도 쪽에 서 있는 거대한 크레인 아래에는 크고 작은 조선소들이 줄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소가 많은 것은 고종 24년 1887년에 이곳 남항의 근대적인 최초의 조선소, 다나카 조선소가 세워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또 이를 기념하는 비석이 영도 대평군학교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바다의 지형적인 여건이 부산의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보다도 이 남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첫째, 간만에 차가 좋고 이 해안선의 경사가 조선소 시설에 가장 적합했다. 이런 관점으로 봐서 많은 조선소가 남고 그보다도 선박의 건조나 또 선박을 수리하는 그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또 와져가 있고 외관상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하다 이런 점으로 봐서 앞으로도 이 남항에서 조선소는 하나 둘 더 자취를 감추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한동안 한국 조선업을 주도했던 영화도 이젠 옛말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크레인 아래에서 옛 모습과 변함없는 남항살이를 하고 있는 깡깡이 아지매들만이 그 세월의 크고 작은 역사를 쇳가루 속에서 헤아리고 있습니다. 한때 조선업이 번창했을 땐 밤낮으로 온 남항 일대가 쇠 두르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요즘은 그리 쉽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망치를 쓰지 않고 그라인드로 갈아서 녹을 떼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구 위에 올려진 배 옆구리에 매달려 일하는 모습들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남자들도 꺼릴 만큼 고되고 위험한 이 일을 거뜬히 해내는 이 아낙네들. 그들의 삶에서 남항 여인들의 강인함을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부산 여인들의 활달하고 억척스러운 성격과도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도 조선소의 퇴조와 함께 앞으로는 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온 남항의 배가 수리로 바빠지면 해변의 무량장에서는 어부들의 그물 작업이 한창입니다. 다음 어로 작업에 쓸 그물을 어부들 스스로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촘촘히 엮어놓은 그물에서 그들의 정성과 알뜰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물 손질은 바다를 무대로 오랫동안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전라도가 고향인 이 노인은 일제시대에는 일본에서 일을 하다가 해방 후에 부산에 와서 지금은 부산을 고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물코에 매듭매듭을 엮어가는 능숙한 손놀림이 눈가의 주름만큼이나 무수한 지난 세월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얽혀진 그물만큼 고달팠던 이 노인의 삶이 그 검게 탄 얼굴에 깊이 패인 주름살 마디마디에서 구절구절 흘러나올 것만 같습니다. 시방 3세 지망 차례. 사람이 태어나서 살고 죽는 것이 마치 그물이 엉킨 것과 같다는 불가의 법문이 문득 떠오르는 것은 어인 일일까요? 남항의 밤이 깊어가면 이곳의 실향민들은 고향에 대한 애틋한 정서를 그들 나름의 독특한 남항 문화로 형상화시켰는데 바로 중무동 골목오기에서 벌어지는 칠석제가 그것입니다.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난다는 음력 7월 7일에 고향 잃은 이들이 모여서 그 나름의 돈독한 정을 나누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토지지신을 모셔가지고 이 부락을 보호하자는 그런 의미로 했고, 또 7월 칠성날을 이게 모시는 거는 우리가 좀 이북에서도 왔고 또 뭐 서울에서도 각 지방에서 모두 왔으니 우리가 7월 칠성날은 그 어느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의미로서 우리 형제지를 더 두텁게 맺어보자는 그 뜻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러한 이웃 간의 정을 쌓기 위해서만 이 칠석제를 지낼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을 북녘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전하고픈 유언을 마음 저편에 아려 세워두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1952년 6월 25일) 모든 실향민들을 가슴 철렁하게 했던 사건이 지금의 충무국민학교와 중무동 로터리 주변에 자리했던 대정공원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6.25 두돌 기념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제2대 국회의원이었던 김시연의 사주를 받은 유시태라는 노인이 구원총으로 대통령을 저격했으나 불발로 끝났던 정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시의 임시수도로서 부산이 겪어야 했던 정치적 사건과 더불어 혹독한 생활고에 찌든 온갖 인생들이 맞닥뜨려야 했던 초연한 현실의 고뇌가 뒤엉켜서 이곳 남항 언저리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지역과는 남다른 표정과 몸짓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 가족과도 생이별을 해야 했으며 남편일은 혼자 몸으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몸부림쳐야만 했던, 그리고 한 끼 밥을 위해 전 재산인 빈몸 맨주먹으로 모진 운명과 맞서 싸워야 했던 그 시절에 저마다 남다르고 기구했던 사연과 내력은 남항 사람들의 얼굴에 고스란히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다 인간의 꾸밈없는 현실의 모습에 몰두해온 한 사진작가의 발길을 묻들어 맸던 것은 아닐런죠. 그가 바로 이 자갈치의 사람 사는 풍경으로 세계적으로도 이미 그 이름을 얻은 바 있는 사진작가 최민식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따뜻한 날카로움을 가진 그의 눈이 되어온 손때 묻은 그의 카메라에서는 흑백 사진으로 되살아난 자갈치의 사연들이 가득합니다. (1955년도에) 말이죠. 제가 밀양으로 이제 일본을 건너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미술 공부하러 갔다가
뜻밖의 사진집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사진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1957년도에 돌아왔습니다. 부산으로. 와가지고 바로 이 부산의 남항, 그러니까 이제 자갈치, 부두 이런데 그 당시 그 생활상을 사진을 찍는다고 항의도 많이 받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간첩으로 오인해가지고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경찰서까지 같이 연행돼가지고 그런 고충도 많이 당했죠. 붐비던 자갈치 시장이 차분히 가라앉을 즈음이면은 남항의 향수를 찾아 나선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횟집으로 바닷가 선술집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은 꼼장어 한 젓이와 싱싱한 생선회 한 점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고서 한낮의 피로를 잊으며 시름을 달랩니다. 꽃처럼 어여워 그 이름도 누구에게나 열린 장소이지만은 특히나 서민들의 삶의 채취가 밤바다와 멋들어지게 어우러집니다. 파도 치는 부둣가에 지나간 이들이 가슴에 남았는데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좀 일본 귀한 동포로 부산에 돌아와 28에 혼자 몸이 된 이 할머니는 밤마다 자갈치에 고래고기 좌판을 펼쳐놓고 끈질긴 삶의 굽잇길을 넘어왔습니다. 자갈마당 이 자리에서 세월의 찬소리를 가슴 시리게 묻은 채로 삶의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는 언제나 제일 먼저 한쪽 옆으로 망설임 없이 제껴두었던 우리 시대의 크신 어머니 한 분을 오늘 밤 이렇게 또 만나봅니다. 자갈치에서 이 장사하고 키웠는데 내가 자갈치 우리 집 어제 가서 다 키웠기는 심심하다. 부산의 소설가 윤진상의 소설 누황도의 소재가 되기도 했던 이 도서는 고래 할머니가 수십 년간 영도와 자갈치를 오갔던 발길이었습니다. 영도와 자갈치를 오가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아서 남항 사람들에게는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고 이곳을 찾는 타지 사람들에게는 바다를 가까이에서 느껴볼 수 있는 관광 발길이기도 합니다. 이 백길이 남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이라는 것은 과거 도선장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도선과 함께 남항 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물로 단돈 1,000원이면 남항 안에 어느 곳이라도 데려다주는 통선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미급한 부산 사람들의 상업적인 기질이 잘 나타나는 것도 같지만은 한과 바다의 정박 중인 큰 배와 항구를 이어주는 필요성과 함께 남항 안에 새로운 풍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통선을 타고 남항 바다 위에서 수많은 깃발을 펄럭이고 있는 배 위로 올라가 보면은 고사가 한창입니다. 그 예측할 수 없는 바다의 거센 힘을 알기 때문에 해마다 첫 출을 앞두고 선주와 선원들은 정성을 모아 고사를 지나게 됩니다. 이 고사라는 것도 용왕제와 마찬가지로 만선과 무사고를 지원하는 선원들의 축제입니다. 이 축제의 진풍경은 선원들이 고사 지냈던 온갖 음식과 술을 섞어 선주와 선장에게 덮어 씌우는 의식입니다.
이 속에는 평소 서로 멀게만 느껴졌던 선주와 선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만선을 그리고 풍어를 추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선주하고 선주를 덮어씌우는 이유는 옛날 풍습이래. 이 짬방 쓰레기통에서 많이 뒤집어쓰면 고기에 들어오는 그물이 온갖 팔도 그물이 많이 들어오라 하는 뜻에서 이제 우리 전설에 따라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 어른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해와왔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 가능한 아니면은 나물부터 시작하고 수박, 과일, 막 짬빵. 그러니까 우리 저희방들이 잡는 고기가 여러 가지 짬빵 고기를 잡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많이 잡으라 하는 뜻에서 다사람 만큼 무속적인 기복신앙에 민감한 사람들도 없을 듯합니다. 이는 그만큼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목숨을 담보 생활해 나가고 있는 데서는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죠. 이렇듯 생활 무대인 바다와 함께 울고 웃어야 했던 까닭에 무사고와 만선을 염원하던 기복신앙이 자잘한 일상생활에까지도 여러 가지 금기나 제약을 낳게 하는데 한몫 거들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삶의 소리에서 나름대로의 문화권을 이루었던 남항은 그 속에서 형성된 부산 사람의 기질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남항이 부산인의 그 삶에 있어서 또 부산의 그 어떤 부산인의 기질, 부산의 문화를 그 형성하는 데는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남항이 그러면 어떻게 그 부산인의 기질이나 혹은 그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우선 이 바다와 관련해서 그와 같은 강인함과 같은 생명력, 억센 것과 같은 생활의 의지 이런 것과 아울러서 또 사람이 어떤 성격적으로 관대하다, 좀 포용성이 넓다 하는 이런 성격을 갖다가 유발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항구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하니까 어떤 배타성을 가져서는 곤란한 그런 속성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주기성적인 것과 같은 성격, 차분히 무엇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계산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적극적인 것들, 기복 신앙적인 것이라든지 혹은 하면 또 돈을 번다든지 이라면 그것을 향락주의라 할까요?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치닫는 이런 속성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다같이 시장의 아줌마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의 그 원천으로서 그야말로 강인한 그 삶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남항 문화가 앞으로 부산인의 보다 창조적이고 새로운 것과 같은 기질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여성들에게 폐쇄적이었던 전통문화 속에서 남항의 여인들은 그 시절의 고통을 어깨에 걸머쥐고 직접 삶을 개척했기 때문에 남항 안에서는 아낙네들의 역할이 더욱 강하게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잦은 외세의 침입, 그러한 가운데 부산포 해전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인내심과 외세에 대항하는 저항 정신을 부산 사람들에게 길러주었을 것입니다. 또 외지 문화를 쉽게 받아들여서 별다른 거부감 없이 부산의 정서로 동화시키는 능력이 여느 다른 지방보다도 강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이 남항으로 뱃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지역 조건으로 한때는 밀수와 밀항이 성행하기도 해서 한탕주의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1962년 5월 23일자 부산일보를 보면 밀수선에서 벌어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금덩어리를 한 해녀가 바다 밑에서 죽고 난 이후의 사연이 실려져 있는데 이 또한 그 시대에 웃지 못할 일확천금의 소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시절 남항의 뱃길은 거의 전국적으로 열려 있었던 연안여객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도 경찰서 뒤편의 죄주 화물선만이 그 뱃길의 이름을 힘겹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화물선도 정기적으로 제주도를 오가는 것이 아니라 화물이 한 배 가득 실려야만 비로소 움직일 정도로 그 경기가 옛날같이 않다고 합니다. 목선마 제주에 몇 척 다녔어요. 그리고 또
부산서 삼척이라든가 묵호 다니는 배도 몇 척 있었고, 또 부산서 목포 다니는 배도 몇 척 있었고, 부산서 또 하동장배라 그러니까 하동 섬진강까지 올라가서 하동 가서 장발 봐서 오는 장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다른 그 배들은 고속도로가 생기고부터 전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차로 바로 싣고 가기 때문에 화물선에 실으면은 또 양쪽 하역비라든가 시간이 차하고는 경계가 안 되기 때문에 지절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산 제주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옛날에 뱃길이 닿던 곳을 둘러봐도 그 흔적은 찾을 길이 없지만 하동장배가 들어오는 곳에선 지금도 하동장이 4일과 9일에 5일장으로 열리고 해서 옛날의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된 뒤로는 뱃길이 끊기고 하동장의 규모도 시장 한 귀퉁이를 차지할 정도로 초라해졌지만 아직도 하동 사람들은 그 시절의 이해틀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배로 이런 큰 장대가 있어. 하동장대가 한 개가 아니고 막 4개 이 배를 타고 막 물날 일이 많아갖고 막 사람이 막 그러고 막 그러대 옛날에. 그래갖고 땡겼는데 옛날에는 이제 고속도로 맹기르고 난 뒤에는 좀 조르르 차로 갖고 막 밤에 그만 내려와도 되거든. 그러니까 밤에 여기 와 있다가 아침에 4시부터 5시 이 사이에 싹 도매 햇빛 나요. 차에다 놓고. 그러니까 여는 새벽 5시부터 요 도매를 하거든. 전부 도매를 하고 또 이제 여기서 오후에 3시 되면 우리가 딱 해주면 여 이제 꼼자장터 가서 해로 팔아. 사시미 팔고 우리는 딱 뭐가지고 딱 여놓고 깎이거든. 꼼자장사들도 우리가 패줘야 해. 이게 터세 그것 때문에 더 원래 앞에요. 우리가 이거 했기 때문에 부산 사람들이 이걸 없어. 하동장마다. 비둘기들도 오늘 하동장터가 열리는 걸 아는지 비를 맞으면서도 꾸역꾸역 모여드니 초라하다 못해 쓸쓸함마저 감도는 하동장터. 비록 장거리는 그 옛날만큼 북적거리지도 흥청대지도 않지만 돛박으로 넉넉히 퍼지는 그네들의 농촌 인심과 함께 곡식을 쪼아대는 비둘기의 여유로움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뱃길이 닿고 있는 또 다른 곳은 냉동 화물선이 정박하는 남부민동 방파제입니다. 이곳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노무자들은 추운 영하의 냉동 창고 안에서 시린 기운을 느낄 새도 없이 바쁘게 이들 냉동 우미들을 배에서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업계가 점차 불황을 면치 못함에 따라 이곳으로 오는 어획량도 줄어들어서 이곳을 일터로 생계를 이어왔던 사람들은 조금씩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항에 붙박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거리가 차츰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그리 넓지 않은 이 남항 구석구석을 깨끗이 지우는 청항선은 여전히 그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항에 정박 중인 많은 선박에서 무심하게 버려지는 선박 쓰레기도 문제지만은 부산 시내 생활 하수가 흘러지지 않은 채 흘러들어오면서 떠내려온 생활 쓰레기도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쓰레기의 양이 늘어난 만큼 청항선의 책임과 역할이 커진 지금 청소원들은 남항의 심각한 오염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바다에 부유해서 떠다니는 이 오물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또한 우리 선원들이 조금만 주의를 해주시고 조금만 신경을 써주신다면 이렇게 많은 양의 오물이 바다에 떠다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보시지만은 이 바다라는 것이 유동성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버리면은 뜨는 것은 떠내려가 버리고 무거운 건 깔아앉아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하고는 하등이 관계가 없는 양으로 이렇게 해서 자꾸 버리는데 이런 상태로 이런 게 떠다니다 보면 바다에 항해하는 프로펠러 이게 견뎌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남항을 어지럽히고 더럽혀서 과연 이 해가 되는 이 오물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이해가 간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물 위에 떠서 눈에 띄는 쓰레기는 힘들어도 치울 수가 있지만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렇게 달라져가는 남항에서 특이한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한 중년 부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남항의 바다 밑에서 잠수 작업을 해오고 있는 조갑한 씨 부부가 바로 그들입니다. 점차 황폐해져 가고 있는 남항의 변화는 이들 부부에게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너무 이렇게 오염이 되니까 뭐 어디든지 뭐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런 거 아닌가. 육상이나 해상이나 뭐 오염되는 건 전부 마찬가지죠. 좀 다 이거 정화를 해가지고 가스물도 내려주고 쓰레기도 분리수거를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화제 뭐 하이타이 퐁퐁 모든 세제가 바다로 흘러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세제 하수도 앞에 그런 데는 이 세제가 정화돼 가지고 막 밑에 앉아 있는 게 이렇게 눈화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많이 앉아 있어요. 교통부 수로국에서는 조류와 수심, 수온 등을 조사해서 안전항에 필요한 해도를 만들어 모든 선박과 필요로 하는 기관에 제공합니다. 이러한 안전항에는 이곳 남항도 예외일 수가 없나 봅니다. 유속이 0.2m/s고 방향이 135도. 네, 됐네. 지금 국립수산진흥원에서도 남항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 수산진흥원이 있던 앞바다에서 무엇인가 검사에 열중입니다. 이 검사들 중에서 몇 가지는 수산진흥원에서 검사 과정을 거쳐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60년 전에 조사했던 자료와 이번 검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질산염의 수치가 10배 정도 높아졌다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항목의 수치는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알 수 있듯이 남항은 각종 선박 쓰레기와 떠밀려온 많은 양의 생활 쓰레기들이 뒤섞여 바다 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우리 삶의 한 시대를 같이 호흡해온 이 남항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 자신이었다는 때늦은 깨달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남항은 바닷물의 흐름이 빠른 덕택에 그 나름대로 오염에 대해 자정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남항의 오염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선 필요한 일은 남항 안의 모든 선박들에게 선박 쓰레기의 배출 정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선박 청소세 신설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남항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마구잡이로 흘러드는 생활우 폐수를 걸러내는 하수 처리장 건설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오랜 세월 자연적 시대적 변화를 겪었던 남항은 이제 커다란 물리적 격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남항은 본래의 항구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만큼이나 고질적인 최선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남항은 100톤급 선박을 기준으로 500척을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남항에 정박 중인 배는 1000여 척으로 그 수용 능력의 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감천항으로 원양업 기지를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양업과 연관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거나 아니면 감천항으로 옮겨가야 할 형편입니다. 게다가 부산시는 종합적인 도시개발의 일환으로 남항 앞바다에 176만 평의
영도 절반만한 크기의 인공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항 앞바다에 매립 허가까지 받아놓고 있는 인공섬 건설 추진 논의가 이곳 남항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많은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인공섬 해쌓고 이런 사람들 인공섬이 만약에 되면 우리 해녀들은 완전히 생활터전을 잊어보고 또 어민들도 결국 생활터전을 잊어보게 됩니다. 요 남항 안에다가 인공섬이 들어서기 때문에 전 한 1,500명 되는 사람들이 완전히 직장을 잃어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참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어떤 생활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어떤 사회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만이 이 어촌계가 살아나가지. 안 그러는 것 같으면 앞으로 얼마 안 가면은 어촌계라는 자체부터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인공섬이 들어설 경우에 있어서 해수유통 문제는 또 그 모델 스타디를 해봐야 하는데 그럴 경우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던져주더라고.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우리 마음의 고향으로 남아있어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죠. 인공섬 건설은 남항의 최선 현상을 다소 덜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건설과 그 이후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남항 사람들의 삶은 소외되어 있다는 지적도 충분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섬이 건설된다면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커다란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곳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이렇듯 다가오는 남항의 미래는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니어서 이곳에 뿌리박고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은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숱한 귀한 동포와 피난민 그리고 부산 토박이들을 드넓은 바다의 가슴으로 한 품에 안아주었던 곳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부대껴야 했던 그 시절 미천이라곤 빈문과 맨주먹뿐이었던 그때 자갈치 아지매들의 삶에 대한 강렬한 투지는 이곳 남항에 지칠 줄 모르는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런 남항이 지금 현대화의 거친 파도에 이리저리 떠밀리면서 크나큰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항만의 기능이 이웃 항구로 차츰 분산되고 있고 인공섬 논의까지 이루어지면서 불안한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터전인 자갈치가 현대화라는 이름에 밀려 상실될 위기로 오기까지는 남항의 관리와 행정이 부산시와 항만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그 책임자들이 해야 할 역할을 서로 미루고 또 그 정서의 가치를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세태와 맞물려 어쩌면 이 남항은 주인을 잃은 채 표류해버릴지도 모를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남항의 공헌화 얘기가 거론되기도 하지만은 남항은 삶의 소리와 그 정서가 간직된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도시라는 것은 산업과 그 도시의 정서가 조화를 이룰 때 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됩니다. 산업화나 택지와 주택 보급도 중요하지만은 그 도시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시민 정서도 마찬가지로 소중하다는 것을 부산을 이끌어가는 책임 있는 사람들은 알아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도 입으로는 부산 시민이라고 자랑을 삼으면서도 진정한 시민의식을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갈치의 표정과 소리를 잊어버리는 그날 부산 사람들은 이 척박한 땅에서 표정 없는 얼굴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갈치 아지매로 상징되는 부산 사람들의 생명력은 그만큼 의미가 있고 또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도 반드시 간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